안녕하세요, 블로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산업연합 포럼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참여하게 돼서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볼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넥소 오너를 대표해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고요.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이제 얘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점 충전소, 그리고 앞으로 충전소가 건립이 되면은 충전건이 최소 2대 정도 확충이 되는 그런 충전소를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충전건을 빼는 문제. 이제 충전할 때 당시에 항상 이 결빙 때문에 충전건 빼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충전하시는 분들의 숙련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미나 자체가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시간들은 생략이 되다 보니까 제가 따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들 한번 보실게요. 다음으로 김형진 회원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듣다 보니까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고 또 저도 공감할 수 있었는데, 좀 이 지금 세미나를 혹시 국회의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그 산업 자체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법 자체는 너무 도태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비효율적인,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서 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어, 네 가지 정도 발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충전 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서울 영등포구에 그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서울 국회 충전소에서 주로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 충전소가 이 경기 북부, 특히 이제 고양시나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나 파주시에 자체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 뭐 출퇴근 시 그 거쳐서 이제 하는 곳인데, 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충전소입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저께 이제 화요일에 국회 충전소에서 퇴근 시간에 이제 한 오후 5시 15분에 대기줄에 줄을 섰다가 오후 7시 5분, 10분 그쯤에 충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약 2시간가량 대기를 한 셈인데, 아직도 그 이 대기줄에 제가 서야 되고, 그런 기다림이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몇 달 전에도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국회 충전소에 대기 차량이 8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똑같이 2시간가량 기다려야 돼서, 다음날 제가 그 하남시 그 미사 쪽에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미팅 끝내고 그 근처에서 가까운 서울 강동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날 미팅을 끝내고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강동 충전소에. 충전소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20분 내에 오면은 충전 가능하다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는데, 전화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직원분께서 지금 트레일러 교체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충전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에 또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앞에서 한참을 한 10분 동안 주변에 어느 충전소가 빠른지 확인을 해보고서 결국에는 국회 충전소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회 충전소로 약 26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대기줄에 섰습니다. 또 갔더니 앞에 6대의 차량이 있고 제가 7번째 순서더라고요. 결국에는 전날 그냥 충전을 할 걸 기다렸다가
똑같이 2시간가량 그 대기를 하고 충전한 경험이 있고요. 저의 이런 사례도 있지만 넥소 카페에서 어떤 사례들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 회원분께서는 올 초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주행 가능한 그 수소량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전소에 들렸는데 앞에 대기 차량에 5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 급한 상일 당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1시간가량 대기를 하고서 이동을 해가지고 또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조급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고요. 이 분께서 또 최근에도 이제 아버님께서 편찮으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새벽에 급히 내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주행 가능한 수소량이 한 160km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좀 아껴가지고 그 대전 하카 충전소 인근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충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동을 해서 다 병원이랑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업무를 다 택시를 타고 업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아까 이제 데이터상의 서울도 문제지만 부산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현재 2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러 경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2곳 있는데도 지금 이 설비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동률이 많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일단 이 외에도 뭐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주행 가능한 수소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뭐 10km 미만 혹은 뭐 이게 다 소진된 상태에서 겨우 수소 충전소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충전소에 수소 부족으로 인한 충전을 못하는 상태가 있었기도 하고 또 혹은 영업이 이제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 충전소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다음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충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보이지 않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수소 충전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 거점별로 일단은 24시간 충전소를 건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소차 오너들이라면 이런 대기 시간을 충분히 겪어봤을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역 거점별 24시간 충전소 건립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방으로 이동 중에 제한된 영업시간으로 인해서 충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선 사례처럼 또 생명하고 직관된 우리 삶의 일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이런 수소차 오너로서 내가 왜 이 차를 샀을까 하는 자책도 들게 되고 또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극한 상황은 겪지 못했지만 뭐 2시간 이상 심지어는 3시간 정도 대기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굉장히 내가 이 차를 왜 샀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기차에 비하면은 뭐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좀 장거리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 상황에 또 있다 보면은 그런 자책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건립되는 수소 충전소가 충전기가 최소 2대가 됐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 건립되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다 충전기가 1대일 뿐인데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잦은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충전을 못하는 사례들이 뭐 지금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들이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한 번 고장나면 장기간 수소 충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지역의 수소차 오너들이 차량을 운행을 멈추거나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수소 동량을 하는 것처럼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가지고 수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미리 방지해야 된다면은 최소한 수소 충전기가 2대 정도는 있어야지. 한 대는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이 AS 그런 그 고장을 이거를 해야 된다면은 한 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나마 그 주변의 지역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헤아려 줘서 좀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건 결빙으로 인해서 충전이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요. 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수소 충전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의 숙련도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빙으로 인해서 충전건이 잘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다행히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국회 충전소의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건을 빼는데 뭐 길어야 10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가서 충전을 해보면은 뭐 한 4, 5분에서 심지어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황당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그 안에 근로자분들도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충전소가 부족해서 충전하러 가면 대기 시간이 긴데 좀 더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 대기 시간이 더 가중되게 되면은 짜증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가 오히려 고맙게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좀 참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도 가게 되면은 많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긴 하지만 일부 오너분들 중에서는 화를 내고 뭐 이제 좀 고성을 욕설이나 하시는 분들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근무자분들이 숙련도가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 충전소별로 사용하는 충전건의 모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숙련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다른 충전소에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그런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루한 대기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충전소 직원분들이 충전건 빼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그거라도 오히려 좀 다른 충전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보고서 좀 어떻게 빼는지 노하우를 좀 익힐 수 있게끔 하려고 저는 나름 제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영상을 직원분들이 보실 시간이 없고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최소 보게 된다면은 저기는 어떻게 뺄까 그런 거를 또 연구하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그런 부분들이 수소차 오너의 마음이라는 걸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소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로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세미나 진행 방식이 일단 발제한 내용들 가지고서 각자 5분씩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조금 토론을 거친 다음에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오버가 되다 보니까 발언해 주시는 업체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제 제가 반박을 한다거나 의견을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토론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이 진행자 하시는 분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해서 제가 추가적인 의견들을 메일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메일에 주된 내용들은 고충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수소 충전소가 많이 적은 부분들 때문에 고충이 많은데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소 충전을 하러 다닐 때 뭐 하이케어 앱이나 혹은 차량에 있는 정보나 뭐 단톡방을 통해서 넥소 밥집이죠. 예,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줄을 확인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직원분들이 바쁘면은 그 정보가 다 기입되지 않고 그리고 시선 밖에 대기줄은 또 그 안에 정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넥소 밥집 같은 경우도 정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점점 내가 이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될까? 귀찮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기줄이 항상 정확하진 않아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티맵이나 카카오맵에 이 업체들에서 좀 제휴를 해서 그 수소 충전소 정보를 좀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그 이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300m 계속 앞에 사고 다발 저도 그 구간입니다. 티맵이나 카카오맵에 계속 주기적으로 건의 메일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맨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사, 붙이기, 복붙해놓은 그런 답변만 오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좀 힘을 합해서 이 정보들을 알 수 있게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티맵이나 뭐 카카오맵이잖아요. 예, 여기를 좀 제휴를 해서 수소 충전소에 관련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좀 제휴를 맺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진짜 뭐 저도 뭐 최소 20몇 킬로씩 이동을 해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 손해거든요. 수소를 만드는 그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것도 사실 그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손해를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이 손해를 조금 감안을 하고 타고 있지만 조금 혜택을 보게끔 한다면은 뭐 카드 할인이나 이런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고요. 특히 카드사 제휴 같은 경우도 우리 넥소 오너들이 보냈을 때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예, 유관기관에서 어떤 그런 혜택이 있으면은 카드사하고 조율을 해서 이런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유관기관이 이런 그 사기업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메일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보냈고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갈수록 수소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는 많이 건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예, 힘이 들고, 예, 물론 뭐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한번 충전하면은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건의를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런 제시들이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들을 반영해서 법을 좀 간소화하고, 예, 그리고 빨리 이 충전소 인프라가 빨리 확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세미나를 참여하게 됐는데, 혹시나 이 내용, 제가 발언한 내용들 보고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율을 갖고 내용을 전달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해서 수소 산업 관련해서,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뭐 세미나나 혹은 뭐 이렇게 인터뷰가 있다면은 계속 적극 참여해서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뭐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말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 온다면은 저는 최대한 거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300m 앞에 안개제의 구간입니다. 또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로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부터는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주제에 대해 각각 5분가량 발제를 해주신 이후 추가 토의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토론은 하승우 팀장님, 김영진 회원님, 김창종 실장님, 박환진 팀장님, 이호길 센터장님 순으로 발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승우 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해 주신 그 두 분께 너무 좋은 내용을 말씀 주셔서 수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도 큰 도움도 되었고 또 좋은 내용 소개시킨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저도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관점에서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수소 충전소 구축이 많이들 지켜보셨고 또 해보셨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1년이 넘는 좀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 행정의 생리를 모르니까 뭐 주민들이 원하면 빨리빨리 설치해 줄 것이지 무슨 저리 변명이 많나 해봤는데 막상 제가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해보니까 이 돈이 국민들이 내신 세금 갖고 집행하다 보니까 세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충전소 구축이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밖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지 짝이 없는 그런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1년 반 가까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하이넷에서 저희 창원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가 1년 이내에 초단기적으로 빨리 구축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공무원들이 무식해서 무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이게 좀 행정용어라서 그런데 예산을 이월할 때 크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뭐 그런 이월 절차가 뭐가 되든 간에 3년 이내 예산을 집행 못하면 전부 다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소충소 구축 자체가 1년 6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충전 시스템 발주가 들어가고 충전 시스템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이 지역에는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이제 시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이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이 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 법에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충전소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진작에 그런 걸 검토하지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 됐느냐 또 말이 나오는데 행정기관이란 곳은 예산이 편성돼서 이 일을 하겠다고 확정이 될 때 그런 단계를 밟을 수가 있지 예산도 편성 안 되고 아무런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리 검토해서 이걸 되니 안 되니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막 각종 도시계획이니 뭐니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 도시계획 변경이나 거기서 이제 지자체별로 영향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미친 척하고 6개월 걸리는 거를 4주 만에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짧게는 한 4, 5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돈을 만들고 나서 1년 동안은 그냥 계획 바꾼다고 허송세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공사업체 선정하고 뒤늦게 공사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사는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3년 이내에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 거기서 엄청난 이제 저희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많은 시민들께 뭐 국민들께 뭐 이런 거를 저희 공무원들 특수성을 이해달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저희가 개선해야 될 건데 좀 일부 좀 유별난된 분들이 내가 불편하니까 뭐 남들 모르겠고 내가 불편하니까 하고 너무 그분들이 이제 여론을 주도해서 항의를 하고 이제 저희를 참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참 저희들도 이제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에 좀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하이넷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가 시행돼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충분히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소극 행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담을 환경부가 안고 내가 대신 지자체들이 해야 되는 인허가를 내가 다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가자 이렇게는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환경부 본부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가 전부 지역에 있는 유역환경청에다 업무를 위임을 해버렸는데 유역환경청에 이런 업무 위임을 할 때 그런 환경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가 이런 거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사전 교육을 시키거나 뭔가 좀 노하우를 전파하거나 이렇게 충분히 좀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환경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지자체들 이제 손떼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산하기관에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야 빨리빨리 처리해줘 이러다 보니까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유역환경청 직원들 멘붕인 겁니다. 나 태어나서 수소충전 처음 들어봤는데 내보고 어쩌라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위에서는 빨리 안 한다고 막 쪼아제끼니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이제 그렇게 유역환경청 일선에서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허가 협의기관하고 의견을 조율하는데 엄청나게 애로가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공무원들이 원래 선리 없는 행정하면은 전부 다 감사 받고 벌 받는 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거 하다가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시행이 그 무슨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창원시 입장에서는 의제 시행되는 바람에 낙동강청이라는 시어머니를 하나 더 겪다 보니까 과정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직속으로 인허가한 게 빨리빨리 처리했는데 오히려 시간 더 많이 걸리고 좀 깝깝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창원 편차하고 전국의 다른 지자체 불편을 나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또 저희 창원은 인구 104만의 대도시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마산 자유무역지역, 또 창원 진해 국가산단 같이 이런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산업단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산업 지역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또 아주 또 특이한 게 경제자유구역도 관련 특별법이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관련 관리법이 있고 국가산단은 또 산업집적법이라고 각각의 법에 따라서 이 구역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경제가유구역청,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산업단지 공단 등 관리기관들이 각각 다른데 이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제 관련된 구역에 수소충수 지으려고 하면은 야 이거 우리 구역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선례도 없고 법을 뭘 적용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이게 도시계획보다 이런 특별구역을 관리하는 법이 또 더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예 행정 절차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 관련된 구역이 대부분이 산업부 소관구역인데 또 참 좀 답답한 거는 충전소 구축은 환경부가 주도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 그 구역을 관리하는 기관에 찾아가면은 야 산업부가 하는 일인데 왜 우리 부처 땅을 주고 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공무원이지만 부처 다르다고 내가 쟤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좀 답답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참 저희는 막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제 그럼 좋다 막 우리 구역에 한번 충전소 설치해 볼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환경부는 그런 경제구역들의 특별법의 특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기환경보존법, 환경친화자동차법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막상 해보니까 그 법이 막상 안 통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을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별도의 법리 검토를 받아야만 그런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전문가도 중앙부처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창원만 유일하게 이걸 해봐서 엄청난 벽을 겪었고 1년 넘게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간신히 또 그런 걸 풀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수소충전소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저희가 속에 천불이 나고 참 답답한 장벽들이 너무나 아직도 많이 도처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 중심으로 이제 수소 충전소 구축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들, 또 넥소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불편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슈가 많은데, 또 그런 거를 넘어서서 아까 또 좋은 지적해 주셨다시피 대형 상용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소를 많이 먹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구역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라든가 매뉴얼이 작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있는 기관에서도 많이 수소에 대한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갖춰주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개척해야 되고 좀 뚫어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수소 충전소 구축에 몸을 담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넥소 이용자들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성과를 내야만 그 또 편리를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유관기관 사람들이 뭐좀 멍청하게 짝이 없게 보이더라도 그걸 너무 비난하시기보다, 저도 수소 공부한 적도 없었고 이 업무 맡으면서 비로소 수소가 뭔지 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수소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같이 좀 관심을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다면은 또 수소 중소 구축이 보다 나은 좋은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승우 팀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형진 회원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듣다 보니까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충분히 알고 또 저도 공감할 수 있었는데, 좀 이 지금 세미나를 혹시 국회의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그 산업 자체는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법 자체는 너무 도태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금 담당 주무관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비효율적인,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데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서 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네 가지 정도 발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충전 시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 서울 영등포구에 그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서울 국회 충전소에서 주로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 국회 충전소가 이 경기 북부, 특히 이제 고양시나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나 파주시에 자체에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이 뭐 출퇴근 시 그 거쳐서 이제 하는 곳인데, 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충전소입니다. 앞에서 데이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저께 이제 화요일에 국회 충전소에서 퇴근 시간에 이제 한 오후 5시 15분에 대기줄에 줄을 섰다가 오후 7시 5분, 10분 그쯤에 충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약 2시간가량 대기를 한 셈인데, 아직도 그 이 대기줄에 제가 서야 되고, 그런 기다림이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몇 달 전에도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경우를 겪었는데, 국회 충전소에 대기 차량이 8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한 똑같이 2시간가량 기다려야 돼서, 다음날 제가 그 하남시 그 미사 쪽에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미팅 끝내고 그 근처에서 가까운 서울 강동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날 미팅을 끝내고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강동 충전소에. 예, 충전소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20분 내에 오면은 충전 가능하다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갔는데, 전화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그 직원분께서 지금 트레일러 교체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저는 충전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거기에 또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앞에서 한참을 한 10분 동안 주변에 어느 충전소가 빠른지 확인을 해보고서 결국에는 국회 충전소가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국회 충전소로 약 26km 정도 이동을 해가지고 대기줄에 섰습니다. 또 갔더니 앞에 6대의 차량이 있고 제가 7번째 순서더라고요. 결국에는 전날 그냥 충전을 할 걸 기다렸다가
똑같이 2시간가량 그 대기를 하고 충전한 경험이 있고요. 저의 이런 사례도 있지만 넥소 카페에서 어떤 사례들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어느 한 회원분께서는 올 초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중인데 주행 가능한 그 수소량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전소에 들렸는데 앞에 대기 차량에 5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마음 급한 상일 당한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1시간가량 대기를 하고서 이동을 해가지고 또 화가 나 있고 마음이 조급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이 분께서 또 최근에도 이제 아버님께서 편찮으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대전을 내려가는데 새벽에 급히 내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주행 가능한 수소량이 한 160km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이제 좀 아껴가지고 그 대전 하카 충전소 인근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충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이동을 해서 다 병원이랑 이런 관련된 것들을 업무를 다 택시를 타고 업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아까 이제 데이터상의 서울도 문제지만 부산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현재 2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충전을 하러 경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2곳 있는데도 지금 이 설비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동률이 많이 저조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일단 이 외에도 뭐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주행 가능한 수소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뭐 10km 미만 혹은 뭐 이게 다 소진된 상태에서 겨우 수소 충전소에 도착을 했더니 이제 충전소에 수소 부족으로 인한 충전을 못하는 상태가 있었기도 하고 또 혹은 영업이 이제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 충전소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다음날 오픈 시간에 맞춰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충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많이 보이지 않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수소 충전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 거점별로 일단은 24시간 충전소를 건립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소차 오너들이라면 이런 대기 시간을 충분히 겪어봤을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역 거점별 24시간 충전소 건립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일단 지방으로 이동 중에 제한된 영업시간으로 인해서 충전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선 사례처럼 또 생명하고 직관된 우리 삶의 일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이런 수소차 오너로서 내가 왜 이 차를 샀을까 하는 자책도 들게 되고 또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극한 상황은 겪지 못했지만 뭐 2시간 이상 심지어는 3시간 정도 대기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굉장히 내가 이 차를 왜 샀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전기차에 비하면은 뭐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좀 장거리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그 상황에 또 있다 보면은 그런 자책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건립되는 수소 충전소가 충전기가 최소 2대가 됐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다 건립되는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다 충전기가 1대일 뿐인데 한 대만 있을 경우에는 잦은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충전을 못하는 사례들이 뭐 지금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품들이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장기간 수소 충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지역의 수소차 오너들이 차량을 운행을 멈추거나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수소 동량을 하는 것처럼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을 해가지고 수소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미리 방지해야 된다면은 최소한 수소 충전기가 2대 정도는 있어야지. 한 대는 설비 고장으로 인해서 이 AS 그런 그 고장을 이거를 해야 된다면은 한 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그나마 그 주변의 지역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헤아려 줘서 좀 건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건 결빙으로 인해서 충전이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요. 설비 문제에 있어서는 수소 충전해 주시는 근로자분들의 숙련도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빙으로 인해서 충전건이 잘 빠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다행히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국회 충전소의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건을 빼는데 뭐 길어야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가서 충전을 해보면은 뭐 4, 5분에서 심지어는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황당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름 그 안에 근로자분들도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충전소가 부족해서 충전하러 가면 대기 시간이 긴데 좀 더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 대기 시간이 더 가중되게 되면은 짜증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가 오히려 고맙게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좀 참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도 가게 되면은 많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긴 하지만 일부 오너분들 중에서는 화를 내고 뭐 이제 좀 고성을 욕설이나 하시는 분들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저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근무자분들이 숙련도가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 충전소별로 사용하는 충전건의 모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숙련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다른 충전소에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그런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루한 대기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줄어들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충전소 직원분들이 충전건 빼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그거라도 오히려 좀 다른 그 충전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보고서 좀 어떻게 빼는지 노하우를 좀 익힐 수 있게끔 하려고 저는 나름 제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영상을 직원분들이 보실 시간이 없고 지치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최소 보게 된다면은 저기는 어떻게 뺄까 그런 거를 또 연구하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그런 부분들이 수소차 오너의 마음이라는 걸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전소 직원분들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회원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창종 실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코리아 김창종 실장입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온라인 회의로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대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도경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내일부터 이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를 참여하게 돼서 오늘 공항을 가기 전에 이 온라인 세미나를 들어온 것 같은데 결국 2050년에 탄소 배출권이라든 탄소세 때문에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된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 경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다 수소를 할 수 있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지금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산유국 중심에서 에너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향후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들이 결국은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건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소를 많이 써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나라들한테 우리가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수소 경제를 우리가 선도해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 초기 시장을 수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위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세계에서 지금 수소산업 하면서 많이 경제 활성화를 하는 정책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선도를 하고 있고 사실 모빌리티 산업 위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적인 지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전소 개수, 그 나라의 충전소 개수가 얼만큼 보급이 돼 있고 그리고 수소차가 얼만큼 보급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지금 초기 시장 수소가 모빌리티 위주로 형성되고 있는 초기 시장에 그 나라의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114기 정도가 지금 충전소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17,000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보급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급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김영진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충전소를 얼만큼 많이 깔아야 되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초기 시장에는 당연히 충전기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뭐 왜냐하면 적자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들이 시장을 정착이 되고 어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2개를 놓는다든지 오늘 말씀해 주셨던 24시간 운영 이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수소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스 안전공사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쪽에 지금 이직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안전은 도경환 대표님 말씀하신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얼만큼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이터나 성냥을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담배 피우는 성인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수소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을 얼만큼 체계적으로 잘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진 거에 따라서 수소는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어떤 에너지들이 다 그랬습니다. LPG도 그랬고 CNG도 그랬고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다 제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환경의 관점에서 지금 수소 에너지의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 인식에 대해서 아까 도경화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제가 5년 전에 수소 충전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세미나나 그 학회 포럼을 가면 대부분이 폭탄, 수소는 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요. 수소 충전소는 우리 집에 짓지 말아주세요거든요. 그 주민의 인식이. 그럼 수소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는 이미 당위성이 확보가 된 거고 주유소나 충전소는 우리 집에 짓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LPG 충전소 짓지 말라고 하고요. 주유소 짓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좀 바뀐 거죠. 수소는 이용해도 되는데 수소 충전소는 우리 집 옆에 짓지 말아주세요. 이런 인식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생각보다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융복합 충전소라든지 프로판 충전장에 융복합을 구축하는 방향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실 수소 충전장에 예를 들어서 프로판 충전장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한다는 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도 뭐 회장이 자동차협회와 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조사를 해서요. 수요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충전장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토양 복구 지원이라든지 기존의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업을 전환할 때 필요한 그런 지원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예를 들어 폐업 주유소가 수소 충전소로 전환할 때 조금 비용이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PG 충전소가 지금 2,000대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LPG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연에 한 5%에서 1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특히 도심에서 충전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우리가 수소를 함으로써 LPG 사업자들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사업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그런 분들도 우리가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유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스안전공사 다니면서 부지 검토를 했지만 주유소 부지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컴팩트한 에카 충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수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LPG랑 CNG 시장을 수소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전환이 될 거고, 주유소 시장은 전기차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기로 좀 대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하고 그런 부지들이 부지에 대한 규정들이 잘 조화가 돼서 인프라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종 실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환진 팀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대도 하이젠의 박한진 팀장입니다. 현재 부산 실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부 자료 또는 하이넷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시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저를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차 보급하고 실증 관련해서 16년 정도 실무 담당을 하고요. 직접 이제 5년 전에 대도에 부산에 와서 현대차와 같이 이제 수소 충전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울산과 처음과 틀리게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또 이제 서부산에 있는 모충전소와 함께 2019년에 수소 자동차를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제 만 3년 차가 되고 이제 3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부산시에 약 이제 수소차 보급 배수가 이제 1,300대 정도 되고요. 앞선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제 2개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소 버스를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좀 이제 긴 편이고요. 연중 무휴로 하다 보니 부산시 보급량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 충전소의 경우 같이 이제 월에 한 9톤 정도를 소모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약 한 국회 충전소의 2배 정도 되게 15톤 이상의 충전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넥소 대기 차량도 한동안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 2시간 정도 대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소비자 불만족이라든지 불편 사항들도 많이 또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어요. 저희가 TP에 있을 때 하수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기관에서 생각했던 것들과 실제 운영자 입장은 또 틀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대기의 문제, 고객 불편 문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24시간 문제, 노즐 아이싱 문제 같은 것들을 직접 이제 또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제 국회와 또 이제 현대차와 같이 이제 H 충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노즐 아이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또 적용하고 있고, 강사 또한 현대차하고 같이 또 이제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이제 노즐 아이싱 부분에 대해서 또 특허를 또 저희가 또 해서 노즐을 바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즐 아이싱 분리를 원활하게 하더라도 보통 충전소는 시간당 5대 정도를 이제 충전하는 스펙을 바탕으로 설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기가 10대 이상 뭐 연속으로 몇 시간씩 있다 보면은 이게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외국산 이제 설비사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계속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환경부 특수 충전소 공모 사업에 또 선정돼서 12월에 이제 버스 전용 충전소 2기를 또 완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스펙을 또 1시간에 1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스펙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뭐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넥소가 계속 이렇게 충전 대기 상황이면 저희도 이제 그 설비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죠. 사실은 저희도 국회가 그렇게 오버 스펙을 자랑하지만 저희는 거기보다 거의 2배 정도 충전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애로를 또 운영사도 많이 또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오늘께서는 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위주로 충전소를 구축한 게 아니라 또 이제 현대차 이런 그 제조사와 함께 민간에서 이제 충전소를 구축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또 이렇게 2시간, 3시간 밀리다 보니까 고객 불편도 많이 또 접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 반 전부터 이제 대기 현황이나 TT 교체 현황, 충전 소위 이렇게 유지 보수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단톡방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충전소를 이용하는 이제 부산 고객들이시겠죠. 고객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계속 응지를 30분 단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급하게 오셔야 된다는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런 톡을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또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종료 시점에 또 이제 10분 남겨두고 멀리서 이동해서 이제 가스가 없다고 오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이제 단톡방 운영해서 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대기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 산업부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런 실시간 앱을 또 개발하셔가지고 요즘에 ODT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하이넷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대기 정보 현황을 저희가 이제 충전에 직접 입력하게 돼 있어서 넥소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각 충전소 ODT가 설치된 곳은 이제 대기가 몇 대인지, 충전 이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연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4시간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제 울산 경동과 같은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버스 충전을 하다 보니까 21시간 운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충전소 한 기를 가지고 하루에 넥소 60대와 수소버스 20대를 충전하는 진짜 전국에 제일 많은 충전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소버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내버스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낮 시간에도 이제 수소버스를 충전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 뒤에 이제 넥소 대기 차량들은 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 버스 충전은 새벽 시간이라든지 이제 넥소가 충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넥소 충전 시간이 당초 시간보다 이제 2~3시간씩 이제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특수 충전소가 이제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버스는 이제 그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넥소 시간도 더 많은 시간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와 틀리게 단독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독 충전소를 소충전소를 보유하거나 이제 CNG와 같이 이제 새벽에 충전하지 않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충전원을 이제 별도로 24시간 영업을 하시려면 최소 한두 명을 또 고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보시면 거의 뭐 95% 이상이 적자 충전소로 이제 표기가 되긴 하는데, 이게 더 이제 24시간을 하게 되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너분들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사실은 24시간 한다 해서 새벽 시간에 진짜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어디 여행 가시거나 급하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안전 관리자라든지 충전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거진 뭐 1년에 1억 가까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수익성 악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충전소가 이제 수소 공급 가격이 또 이제 비싸고 판매 가격은 또 낮추다 보니까 마진이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전원을 뭐 3~4명씩 고용을 하고, 특히 뭐 복합 충전소나 이런 경우에 6명, 저희 같은 경우는 6명 이상이 충전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또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화요일 정도에 제가 셀프 충전소 이제 간담회가 열린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일부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셀프 충전이 아마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24시간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충전소 운영할 때 가장 대두되는 게 이제 유지 보수입니다. 대부분 설비가 저희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뭐 잘 꼼꼼하게 이제 설비를 본다고 하지만 뭐 불이불식간에 수소가 리크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충전소 설비 같은 경우에 뭐 시간당 5대 스펙으로 뭐 일정 시간을 이제 유지 보수를 이제 계획하고 잡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충전량이 기존에 제기한 스펙보다 두세 배 이상을 오버되기 때문에 진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이게 타임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칠러라든지 압축기라든지 구배 가스리크라든지 그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유지 보수 타임을 계속 이제 줄여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 보수 뭐 비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빨리 이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고지를 해서 오너들이 오시는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저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요. 오시지 않는 새벽 시간에 12시 이후에 12시부터 거의 새벽 뭐 6시 이후 요 시간대에 저희가 이제 설비사하고 의견을 공유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고객분들은 저희가 이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고장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고장 나지 않는 장비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원들이라든지 뭐 관여되신 분들은 또 새벽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또 정비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애로사항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어르분들도 말씀하시고 기타 이제 충전소 운영자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객 불편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이제 어르분들도 계신데 이제 막무가내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르분들은 충전소 오시면 뭐 충전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충전원 분들은 100분, 150분에 대한 오너에 대해서 이제 그걸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일부 충전소는 그런 이제 너무 심한 이런 불편 사항들을 제기하시다 보니까 그만두신 충전소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 또한 이제 그런 불만들을 또 많이 또 접수를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유지 보수 시간을 또 새벽으로 돌린다든지 하고 있지만 이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지자체 위주로 충전소를 구축하시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또 충전소 보급 속도가 좀 빠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간 위주로 보급하는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에서는 이제 뭐 고객 이제 민원 사항들도 많겠죠. 그런 것도 일일이 대응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로드맵이 2022년 내년까지죠. 네, 일반 충전소가 15개소, 그다음에 이제 특수 충전소가 4개소에서 이제 총 19개소가 이제 구축돼야 됩니다. 2022년까지 얘기. 네, 현재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2개소가 운영 중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 12월 달에 특수 충전소 2기가 운영되게 되면 이제 그나마 충전기가 이제 4기가 이제 증설되는 상황이고요. 하이넷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보급 장려를 해주셔야 올해 이제 부산시의 총 넥소 보급 대수가 올해 보면 1,20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또 대기를 많이 한다는 민원 때문에 400대밖에 보급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800대가 보급을 못해서 2022년까지 4,500대를 보급한다는 부산시 계획도 이제 많이 또 지장을 받게 될 거고요.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상황을 놓인 이제 지자체가 많거든요. 서로 간에 또 협조를 해 주시고 운영사 나름대로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뭐 LPG 충전소 같이 뭐 이렇게 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불편들을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 노즐 아이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충전원들의 이제 숙련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이너스 40도로 식혀서 내가 이제 가스를 이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하고의 온도차 때문에 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노즐이 이제 신형건으로 다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아마 공급사에서 다 교체를 했을 겁니다. 이 노즐 공급된 거에 이제 어떤 가스를 흘려줘서 성해를 제거를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기술상의 문제지 숙련도 문제는 아니고 아마 이런 것들이 하이넷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제 노즐 아이식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으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비용 부담이 꽤 큽니다. 생각하시면 뭐 이거 가스만 흘려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현대차가 이제 특허를 개발한 것들, 가스기술공사가 개발한 것들 보면 단위가 이제 1000단위 이상의 개발 비용이죠. 적용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설치가 되면 대기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다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또 시간을 좀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환진 팀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호길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호길 센터장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들어보면은 다 이제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이슈, 주민 수용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요. 대도의 박한진 팀장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뭐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5분 내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일반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에 높은 차량 가격과 결국 이제 충전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가격과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차량과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은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은 이제 제외하더라도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더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2050 그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제 수소 경제의 어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 그 수소 자동차로 대변되는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라면은 이러한 또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성패는 결국 수소 충전소의 보급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 국내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버스나 어떤 대형 버스 위주로 초기에 개발을 하고 보급을 했다면은 그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도 되게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수소 충전소 보급도 이제 한계를 씌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1충전 그 하루에 충전하는 횟수는 승용차보다 훨씬 많지만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월에 한 달에 한 2번 뭐 많으면 3번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하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도의 박한진 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서너 번을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소 충전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버스나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이제 운행 노선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를 이제 버스 차고지라든지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물류 거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에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운행에 전혀 지장을 이제 받지 않게 되죠. 이제 하지만 이제 그 김영진 그 회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넥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 노선이 굉장히 물론 그 출퇴근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운행 노선이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가 제대로 보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더 참아주시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제 그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제 바로 사회적인 이슈와 기술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근데 이제 이런 경제적인 이슈는 사실 기술적인 이슈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는 결국 주민 수용성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장소, 즉 적소의 전략적 배치가 현재는 거의 많이 어려운 그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 경제적인 이슈는 수소 충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 그리고 이로 인한 높은 구축 비용, 그리고 기술 성능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앞서 김영진 회원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대기 시간을 포함한 충전 시간의 문제, 이게 이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그 부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이고 어떤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바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기술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과거의 기술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과거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의 기술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시켜 나가는 게 최근의 기술 트렌드입니다. 역시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된 이유도 결국은 자동차의 필요 악스러운 존재, 결국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석유자원 고갈,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본 수소 충전소의 어떤 그 기술적인 장애는 첫째 충전소 구축에 좀 높은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초기에 막대한 구축 비용, 그 승용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30억, 버스나 상용으로 되는 데는 특수 목적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의 구축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정부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소 충전소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비용 문제를 이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제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는데요. 2030년까지 이제 수소 충전소를 구성하는 장비 및 배치 부품을 이제 100%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국산화 그 충전소를 구성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국산화 정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사후 서비스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이 때문에 되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수소 충전소 장비 및 부품의 성능과 어떤 내부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 되게 치명적인 좀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이제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수소 충전소 장비 및 부품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견 기업에서도 어떤 제작과 생산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중견 기업에서 회사 전체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어떤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 측면이라든지 그 인프라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산 단계에서 개발을 했지만은 이 기술을 충분히 유효성을 검증을 하지 못하고 수소 충전소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장비 및 부품들이 필드에서 이제 크고 작은 문제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분들의 그 불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영진 회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셋째는 수소 충전소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저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소 충전소 장비 및 부품에 대한 그 설치와 사후 관리는 결국 수소 충전소를 시공한 업체, 전문 시공 업체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 업체가 현재 국내에 그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 5개에서 6개 업체 정도가 이제 국내 수소 충전소 구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로드맵 2040년까지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경우에 결국 한 개 업체당 약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현재 수소 충전소 전문 시공업체 상황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소 충전소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문 인력들을 하루빨리 양성을 하고 그리고 전문 시공업체에다가 이런 인력비라든지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영진 회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소 충전소 운영자 관점과 수소 전기차 운전자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수소 충전소라는 거는 차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에 들어가면은 그냥 충전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운영자와 특히 운영자와 전기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SAJ2601이라든지 충전 프로토콜이든 뭐 튜브 트레일러, 압축기, 저장 탱크, 냉동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결국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충전에 대한 상식, 이게 깨어지는 수소 충전소의 기술적인 문제, 이거는 이제 향후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잠재적인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호길 센터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5분의 토론 잘 들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추가 토의와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충전소와 수소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소 활용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전문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탄소 중립 실현과 수소 활용 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는 제7회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